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중동에 관한 소식인데요. 새로운 사건을 다루다기보단 이때까지 있었던 2024년 한 해의 중동 내 주요 사건을 좀 다이제스트로 9가지로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우려되는 건요. 이 가지수가 꽤 있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들이요. 좀 가볍게 보일까 우려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정말 무겁고 종종 정세를 크게 바꾼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파가 애프터매스가 내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공격과 충돌, 그리고 주요 인물의 제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리고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 해가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되 조금은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알아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의 기사를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요약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리스트에 거의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할 내용들은 좀 덧붙였고요. 그리고 일자들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기사에서 완벽하게 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면에서 출처라기보다는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했다 그런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입니다. 매우 심각한 소식이죠. 가자 전쟁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서 먼저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계속 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인질이 되기도 하고 참 비인도적인 사건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간단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무고하게 인명 피해를 받고 또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심심한 유감을 좀 표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 격화 및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일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충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그렇죠. 헤즈볼라 쪽에서 하마스와 동조한다라는 미명으로 계속 그런 명분으로 계속 이스라엘에 많은 미사일과 그런 것들 로켓을 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 진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요.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전기, 페이저죠. 예, 엄밀히 말하면 페이저고, 그리고 그 비슷한 또 통신 프로그램인 통신 그 기구인 워키토키, 이게 동시간에 폭발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9월 17일, 18일이었습니다. 워낙 뭐 휴대폰 같은 걸로 이용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이 감청을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조금 더 구식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기기를 썼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스라엘은 모두 알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다 뭔가 전략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헤즈볼라가 그 여러 지역에서 여러 계층, 여러 위계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어려지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핵심 인물을 제거했다. 이런 소식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핵심 인물들이 제거가 되었겠지만 정말 1인자, 2인자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의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마일 하니에 소위 실권자이자 2인자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무튼 테헤란에서 네, 그 제거됐습니다. 7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1인자입니다. 아히야 신와르죠. 네, 가자 지구 현장에서 드론 공격이었나요? 아무튼 10월 16일 이렇게 제거된 그 마지막 드론 장면도 찍혔다고 하죠.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하마스뿐만이 아니고
헤즈볼라 핵심 인물도 여러 제거가 되는데요. 여기에 역시 1인자, 2인자, 3인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푸아드 슈크르, 어떻게 보면은 헤즈볼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급이죠. 7월 30일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헤즈볼라의 수장이었던 리더였죠. 하산 나스랄라가 9월 27일 제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 그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 수장으로 이렇게 됐다고 봐야죠. 하심 사피에딘, 소위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인데 이 인물은 10월 3일 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제거된 사실을 10월 말에 아마 밝힌 것 같아요. 무튼 10월 달에 공격을 받아서 사살된 걸로 제거된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 정말 큰 소식이죠. 네. 사실 지금 그 일본도 그렇지만 이번에 이 폭발 사건 이것도 정말 정밀한 계획과 그리고 경과 그런 걸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도 매우 큰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3, 4번 정말 그 치밀한 정보력이 아니면 그리고 계산이 아니면 사실 여기서 한 명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제거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지금 된 상태다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 참 이것도 큰 사건이죠. 일단 이스라엘, 그 전에 계속 그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그런 작전 회의를 이란 혁명수비대, 이슬람 혁명수비대죠. 그 세력들과 그 시리아 세력들이 아마 회의를 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무튼 그 회의장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먼저 시리아 소 다마스커스 내에 이란 대사관 구역, 여기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7명이 고위 관료들이 많았다고 하죠. 사살되었다. 즉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작전 회의 중이었다라는 일단 추측은 있는데 거의 그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고요. 무튼 4월 1일자로 일단 공격받았고 여기에 이란이 대규모 대응을 했죠.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라이시였습니다. 강경파 대통령이죠. 4월 13일 약 그 2주 조금 덜 되는 시기에 바로 보복한 건 아니었고 약간의 틈은 있었죠. 텀은 있었습니다. 12일 정도 텀이 있었네요. 네, 특히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언돔으로 거의 요격을 했다는 점이고 심지어 이슬람의 3대 성지인 예루살렘 상공에도 이란의 드론 미사일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그런 유래의 공격물들이 예루살렘 상공을 날아온 거 이란이 쏜 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또 재차 이스라엘 향해서 대량 드론 및 미사일을 공격했죠. 10월 1일. 이거는 라이스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들어선 그 시점에서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6번 라이스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던 그런 사건. 이것도 매우 큰 사건이죠. 이란 1개 대통령이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과 척을 두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한순간에 헬리콥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제 요인은 헬리콥터의 결함 그리고 그 당시 안개 낀 날씨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그 정도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19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7번도 매우 중요하죠. 후티 반군 예멘에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끼고 있는 나라고 후티 반군 역시 그 홍해를 끼고 있는 아라비아 남서부 쪽에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 쪽에 그렇게 포진되어 있는 그런 이슬람 시아파 계열의 세력인데 반군 세력인데요. 홍해는 무엇보다 이 전 세계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후티의 미사일 조그만한 그런 규모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드론 발사도 그 주변 경제, 세계 경제를 좀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도 우리는 이 뉴스를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겟은 이스라엘, 간혹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여러 상선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8번은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 다음 내용이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를 올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뉴스에는 그렇게 언급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 국론이 좀 분열된 상태는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하겠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인데 일단 가장 크게 지금 삼고 있는 화제는 뭐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에 뭐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준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11월에 지금 혐의가 뭐 부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총리 중에 최초랍니다. 이렇게 혐의를 받은 케이스가요. 자, 그리고 간혹은 이제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을 했던 어떤 언론사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대가로 어떤 큰 액수를 준 것으로 검찰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다리면서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런 혐의가 좀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주로 헤즈볼라, 가자, 그리고 간혹은 서한지구에 있는 그 친하마스 세력과 어떻게 좀 계속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것 때문에 뭐 집권을 못하게 된다 더 이상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방향 그리고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하마스, 헤즈볼라의 어떤 정세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더 큰 규모의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이유로 좀 지켜보는 것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일단 거의 53년, 3, 4년 동안 장기로 소위 철권 통치를 해왔다고 판단되는 아사드 정권. 아버지는 하페즈, 아들은 바샤르. 그쵸? 이렇게 해서 12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 다마스커스가 반군에 의해 점령됨으로써 오랫동안 철권 통치해오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도했던 반군이 HTS 계속 말씀드렸죠. 하야트 타리르 알샴 시리아의 북서부 쪽에서 주로 근거를 삼고 있던 그런 반군이 되겠는데요. 제대로 걸기를 해서 그 다마스커스까지 남진하는데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시리아 접수했고 새 시리아 주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계속 여러 번 보도드렸죠. 2011년부터 시작된 아사드 정권 당시의 시리아 내전입니다. 결국 시리아 내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단 그 기사에서는 종식된 걸로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큰 단계 1단계가 끝났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는 2단계라고 보긴 하는데 새로운 단계의 시리아 내전이라고 보긴 하는데 일단 정말 심각한 이 1단계의 시리아 내전이 종식된 건 맞아요. 맞죠? 그런 것들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권력이 공백인 상태였는데 지금 현상적으로는 HTS 중심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기존의 아사드 정권 관료 일부와 그리고 다른 반군을 포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가장 포섭하기 어려운 SDF 시리아 민주군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튀르키예와 일부는 러시아와의 회동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최근까지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영상 올렸지만 헌법 제정과 그리고 선거까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들어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정말 큰 사건들만 가져와도 9가지나 되고 하나씩 볼 때 다 중동 정세를 급변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중반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12월 31일 약 그 사이 1년 반 동안 중동의 상황은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중동에서는 이런 주요 사건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 인생에선 또 어떤 주요 사건이 오래 있었는지 한번 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는 2024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참 연말에 참 무거운 일들이 많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심심한 조의를 또 표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뭔가 무게를 가지고 2025년 하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또 많은 의미가 있는 순간들 또 생각하면서 2025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2025년에도 유의미한 정동 소식 그리고 저는 또 정동 소식뿐만이 아니고 여행 영상도 간혹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관한 것도 간혹 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아디오스.